예, 어제 사드 배치가 완료되자 예상대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내일 정권 수립을 맞는 북한이 또 어떤 도발을 해올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은 사상 최대의 대북 제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센터님 어제 이제 사드 배치 한 포대가 이제 임시 배치지만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까? 군 당국의 이야기면 당장이라도 이게 가동이 된다, 오늘이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100% 완전 가동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죠. 뭐 군에서 그렇게 발표했듯이 사드는 야전에서도 임시 배치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뭐 콘크리트 패드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알루미늄 패드나 임시 패드를 깔아놓고 즉시 가동이 가능하니까 전원만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 그동안 2기가 배치됐지만 전원 공급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발전기를 돌렸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이 된다면 아마 완전 가동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격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사드가 왔는데 국민들이 걱정하면서도 기대하는 게 과연 이제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아낼 수 있는가?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제 언론 보도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가로 뭔가 막을 어떤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좀 필요할까요? 지금 시점에서? 예, 맞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것은 만능의 무기는 아닙니다. 원래 그 무기의 이름에 나와 있듯이 종말 단계 고고도 지역 방어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말 단계 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 그것도 높은 고도 40에서 80km 그 지역을 방어하는 거기 때문에 대략 사드의 사거리가 200km를 고려한다면 성주를 중심으로 해서 대략 200km 반경에 있는 그 지역이 이제 방어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40km 미만으로 날아오는 것 또 그 사거리를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트리엇 2나 3 기존 우리 철매라든지 이런 요격 미사일로 대응을 하고 저층은 그렇죠. 저층 그렇게 해서 이제 다층 방어가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층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점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해상에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이제 SM2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SM2는 한 150km 고도밖에 안 되고 따라서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막을 수 있는 SM3를 배치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고요. 이지삼에 배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지삼에 구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방어가 가능하게 그러면 어디든지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한결 방어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핵 추진 잠수함이거든요. 북한의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을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미국과 합의가 되면 아마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사드의 이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떤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조롱석기의 너저로 지금 굉장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를 비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왜 사드가 나왔는지 중국 당국이 분명히 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들한테서 달갑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 사드 배치가 완료되더라도 이런 중국의 태도는 변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건 뭐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도 이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온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자유권적인 이 조치로서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중국이 그렇게 시비를 건다는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은 우리는 관계없어 배치하지 마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중국이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모순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어쨌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북한의 비핵화에 중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사드 배치에 대한 그런 이 모순된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중국의 입장이 바뀌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데 그동안은 우리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조금 유동성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수위를 높이면 뭔가 그걸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뒤집거나 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을 가졌지만 예. 이제는 임시 배치라고는 하나 일단 배치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예. 중국으로서도 더 이상 자기들이 어떻게 해도 이걸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분명하다면 뭔가 중국으로서도 예. 이 입장을 조절할 가능성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도 좀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도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 예. 대략 10월 중하순경에 중국의 중요한 정치 행사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전후로 해서 뭔가 중국이 입장 조절을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영 매체를 동원하지 말고 좀 대국답게 공식 라인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중국 당국이 좀 찾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그래서 해봅니다. 우리도 너무 감정적으로 예. 대응할 필요는 예. 없고요. 냉정하게 중국에게 예. 원칙과 명분에 입각해서 조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그리고 이제 걱정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 국정원에서 지난번에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아마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당장 내일인데 일각에서는 그렇습니다. 뭐 오늘 아니면 그 이튿날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동안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 주요 도발을 할 때마다 정치 기념일, 주요 일정들을 정해서 자기들의 선전 효과를 극대화해 왔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5차 핵실험이라고 하는 특대형 도발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현재로서는 도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ICBM을 지난번 화성 12형 같이 정상 각도, 다시 말하면 사거리를 내는 그런 발사를 할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3, 4번 갱도 이미 핵실험 준비 상태가 돼 있다고 하는 그런 국정원의 판단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열려 있고 또 그거보다 좀 낮은 규모로 단거리 미사일이라든지 재래식 도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이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고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도발을 하면 그것은 북한을 더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은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우리로서는 북한은 앞으로 내일이 아니더라도 계속 자기들의 목표 달성 그 지점을 향해서 계속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도발과 제재, 또 도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맞춰서 지금 유엔 안보리에서 또 추가 대북 제재안 지금 초안이 그 이사국들이 회람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초강도의 어떤 끝장 제재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거의 뭐 선발을 자를 수 있는 그러니까 북한을 봉쇄할 수 정도의 수준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 내용을 만약 이게 된다면 그렇죠. 굉장히,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동안 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특히 핵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 중에 가장 높은 수위죠. 그동안 구멍으로 지적돼 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번 회람되고 있는 제재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수출 금지라든지 또 김정은의 자산 동결, 또 해외여행 금지, 그리고 이제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 해외 근로자, 송출된 근로자거든요. 지난번 2371호 8월 5일 날 결의된 거기에는 신규 송출만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기존 송출된 그런 근로자의 임금 자체를 주지 못하도록 막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섬유 수출을 금지하는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초안대로 그대로 통과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도 이걸 끝내 반대할 명분이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일정 수준에서 타협하더라도 그 수위는 낮지 않은 것입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실 때 제재, 도발, 또 다시 협상, 또 제재, 뭐 도발, 이렇게 악순환에 거듭했던 그 근본 원인은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뭐 북한을 두둔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제대로 된 제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에 여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인전 끝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김정은과 북한 당국이 분명히 갖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옵션이 아닌 예. 비군사적인 제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다 함으로써 예.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내려놓고 대화의 자리로 나오도록 예. 유도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하는 점에서 이번 조치들이 잘 조율이 돼서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재안에 이제 김정은이 제재 명단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김여정도 들어가 있고요. 황병서, 뭐 핵심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던데 저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저기 김정은 특히 저 해외 자산 같은 거, 은닉 자산 같은 거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예. 이제 김정은에 대한 그 제재, 그동안 뭐 인권 차원에서 김정은이 거론된 적은 있었지만 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에 김정은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의 해외 도피 자산을 정확히 찾아내기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시한 것은 예. 또 김정은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뭐 해외여행 해보지도 않은 김정은 아무도 뭐 밖으로 못 금지해봐야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예. 얘기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김정은은 최고 존엄이고 북한에선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김정은을 제재 명단에 올려놨다는 그 자체가 예. 북한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그것이 북한의 동요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동요 이야기 하셨으니까 일본 언론에서 거기 무슨 그 이과대학 교수가 탈출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일부 동요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체제 선전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어저께 군중 집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제? 그렇죠. 예, 예.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군중 집회를 하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예. 생각도 하는 겁니다. 예. 김정은이 집권을 한 지가 이제 6년째인데 그동안 핵실험을 4번이나 했습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공의 업적 선전을 김정은으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은 북한 주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뭔가 쫓기듯이 핵미사일에 집착을 하는 것이 북한 내부적인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동요, 그런 흔들림,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외부를 긴장시키고 긴장을 높이고 외부의 압박 수준이 높아지면 그걸 불법적인 압박과 제재로 돌리고 그걸 맞서기 위해서 우리의 지도자가 위대한 조치와 결단을 한 것으로 해서 예. 결속을 시키고 고통을 감내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러나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어떤 균열 움직임이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일본 보도가 사실이라면 예. 북한의 중요한 엘리트들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핵미사일 이렇게 막무가내로 가가지고 과연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겠느냐라는 그런 움직임들이 내부에서 상당히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그래요. 것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까요? 자,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